고맙습니다. 자, 우선 시작 첫날 또 첫 시간에 또 여러 우리 식구들과 같이 보게 된 것을 그 영광 생각하고요. 일단 고 과장님 특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아까 저기 사회자분하고 과장님 말씀하는 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강의 준비하기 전에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리더란 말이 붙으니까 그럼 건강하고 리더하고 그냥 건강에 대해 강좌 들어온 사람하고 리더자 붙은 사람하고 뭘 다르게 제가 가르쳐야 되나 한 번씩 또 안아줘야 되나 뭐가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만 들어온 사람들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학식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 다음에 아무리 또 돈이나 뭐야 많이 알더라도 건강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건강 문맹자라 그럽니다. 건강 문맹자. 영어로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헬스는 건강이고 저 뒤에 리터러시는 잘 아는 걸 얘기합니다. 문맹이라는 거는 I하고 L자를 붙여가지고 헬스 일리터러시 건강 문맹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건강 문맹자라는 건 뭐냐면은 아무리 다른 걸 많이 알더라도 소위 건강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 이런 사람은 건강 문맹자. 그래서 그런 사람 우리가 헬스 일리터러시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하는 영등포 구에서 하는 행사인데 또 건강 리더 행사고 제목도 리더가 영어가 붙어 있잖아요. 강의도 영어를 좀 섞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헬스 일리터러시라는 생각이 얼른 났다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엔 그래서 남한테 뭔가 좀 이야기해 줄 정도로는 확실한 개념을 좀 잡아드리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준비해온 것에다가 약간의 변형을 가해가지고, 아까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바뀌었어요, 생각이. 아,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제가 여기 오게 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자주 왔었는데, 한동안 안 오다가, 영등포 구청역에서 내리면 보인다는 것만 알고 왔어요. 내려서 보니까 출구가 여러 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드리고 막 그래서 왔는데, 그게 바로 그거죠. 뭐 제가 대학원 나오고 박사일지라도 5호선, 2호선 지하철역에 대해서는 문맹이죠, 문맹. 한글을 안다고 해서 이게 문맹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글을 알고 영어를 알더라도 모르면 문맹이죠. 제가 오늘 여기 찾아오는데 아주 지리에 대해서는 문맹자 같은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드릴 게 대사증후군,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이라고 돼 있으시죠, 제목에? 네, 그거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고가 높을 고자예요. 높을 고자. 고, 지. 그래서 뭐 카메라 잘 찍힙니까, 이거? 안 보여요? 여기 불을 켤 수가 없게 돼 있어. 아, 이걸 켜면 되겠다, 이 조명, 이거 두 개를. 네, 그럴 때도 얘기할 때 불 켜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불 켜주세요. 그러면 훨씬 이쁘게 들립니다, 말이. 네. 높을 고자 쓰죠. 고지혈증. 이게 틀린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고라고 쓰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럼 뭐라고 써야 되냐면, 이런 얘기는 딴 데서 안 해요. 리더자 붙은 데 가서만 얘기합니다. 왜냐면 그냥 고지혈증 편하고, 저도 환자 볼 때는 고지혈증이라 말을 해요. 귀찮으니까 말하기가. 이건 바꿔서 부르고 있죠, 우리가요. 이상지혈증 또는 지질, 이상지 또는
이상 지질 혈증. 그래서 정확한 말은 이상 지질 혈증. 뭐가 다르다. 왜 틀렸는가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몸 속에 무지하게 기름기가 많습니다. 종류가. 여러 종류의 기름기가 많아요. 수십, 수백 가지의 기름기가 있어요. 아니서 수천 가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검사를 해서 진단에 써먹고 치료에 써먹을 수 있는, 즉 수치화할 수 있는 항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몸속에 수없이 많은 여러 종류의 기름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 무엇 네 가지는 피검사하기도 편하고 피검사해가지고 진단에 써먹기도 편하고 약물 줘가면서 치료에 쓰이는 지표로 쓰기도 편해요. 이게 네 가지를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네 가지. 그게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콜레스테롤이죠. 총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가 고밀도 콜레스테롤. 고밀도. 우선 받아 쓴 다음에 얘기합시다. 고밀도. 세 번째가 저밀도 콜레스테롤. 네 번째가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 할 때 총자는 빼기도 해요. 그냥 의사들이.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네 가지 기름은 피를 조금만 뽑아도 검사를 금방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왜 네 가지만 되느냐? 무지하게 많은데 쉽게 검사할 수 있어요. 검사하는데 돈이 많이 들면 검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도 덜 들고 쉽게 쓸 수 있는 것. 이걸 우리가 네 가지를 뽑고 있어요.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영어로 쓸까요? 콜레스테롤. 자, 이렇게 써놔도 다 집에 가서 뭐 배웠냐 그러면 콜라스테롤 배웠다 하세요. 콜레스테롤. 자, 이 앞에 총자를 붙이죠. 총. 전체 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밀도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는 알아야지 어디 가서 건강 리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 콜레스테롤은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아. 저밀도도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아. 그래서 저밀도 콜레스테롤 이름이 붙어 있죠. 해로운 콜레스테롤이라고. 해로운 콜레스테롤. 고밀도는 높을수록 좋아. 이로운 콜레스테롤. 중성지방도 높으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됐어요? 보면은 이놈은 올라갈수록 안 좋고 이놈은 올라갈수록 이로워. 이놈은 올라갈수록 안 좋아. 자, 그러면 고지혈증이라고 해서 검사를 딱 해보니까 딴 건 다 멀쩡한데 고밀도만 올라가 있어. 분명히 고지혈증은 고지혈증인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요. 그럼 고지혈증이 병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고밀도는 높을수록 좋으니까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쉽게 고지혈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틀려요, 맞아요? 틀리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고지혈증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야 돼요, 사실은. 뭐가 문제지? 그러니까 올라갈 놈이 내려가고 내려갈 놈이 올라가는 이상스러운 현상, 이상 지질 혈증이 문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분해서 말할 수는 있어요.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나쁜 거니까 좋아.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저밀도 콜레스테롤 혈증, 고중성지방 혈증이란 말을 쓸 수가 있어. 그래서 고밀도 콜레스테롤이란 말은 좋은 거니까 병이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이상 지질 혈증인데 우선 고지혈증보다 말을 한 번 더 해야 되잖아요. 한 글자 더. 똑같은 진료비 받고 한 글자 더 말하니까 의사한테 억울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고지혈증 해버려요. 이런 설명이 귀찮으니까. 그건 아니고 이런 설명이 귀찮잖아요. 자, 내막을 듣다 보면은 우리 몸에서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네 가지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제목에 대한 거 대사증후군과 이상지질 혈증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흔히 예전 우리 선배 의사들은 그랬어요. 선배 의사라고 해봤자 얼마 안 되죠. 한 5, 6년 전만 해도 고혈압 환자가 오면 순환계 내과 들려. 그래서 혈압만 재요. 또 당 높으면 유용균 교수와 방에 와요. 당뇨병으로 와요. 통풍이 있으면 통풍 보는 선생한테 가. 그래서 전부 다 그 병들, 고혈압이라든지 또 당뇨병이라든지 또 말씀드리고 있는 이상지질혈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각이 따로 생기는 병인 줄 알았어요. 저 각각이 전부가 원인과 그 발현, 그 증상의 발병과 증상 드러나는 꼴이라든가 치료가 전부 다른 놈들. 쉽게 말하면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이런 것들이 각각 넓은 들판에 각각 자라나는 나무인 줄 알았어요. 각각의 나무. 그래서 여기는 아예 뿌리도 다른 줄 알았어요. 이놈은 뿌리가 세모고 이놈은 네모고 이놈은 동글백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게 당뇨병 있는 사람들 중에 고혈압이 무지 많아. 우리나라 전 국민 통계를 내보면은 20% 좀 못 미치게 고혈압이에요. 근데 당뇨가 있는 사람은 고혈압이 50%가 넘어요. 혹시 제 진료실에 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모든 환자를 혈압을 매번 다 재줘요. 무조건 손목을 한번 만져드립니다. 왜? 그만큼 둘 중에 한 명이 고혈압이니까 누가 고혈압이 아닌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재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형 당뇨병 있는 사람들이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이 엄청 많아. 거의 뭐 4분의 3, 5분의 4예요. 그래서 자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하, 이게 이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뭐 등등 이 오는 것은 한 사람한테 오는 경우가 많은 걸 연구해 보니까 이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 뿌리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보세요. 당뇨병은 무슨 당질대사, 뭐 당대사의 문제야. 당대사. 포도당 대사의 문제죠. 이상지질증 뭐의 문제예요? 지질대사의 문제야. 그게 뭐예요? 육신 속에 있는 여러 대사 경로의 문제가 돼 있으니까 뭐라고 이름 붙이고 싶어요? 대사증후군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통풍도 있어. 통풍은 뭐냐면 핵산, DNA나 RNA가 핵산 대사의 문제예요. 그래서 육신 속에 있는 여러 대사들이 뭐 동시에 또 아니면 시간차를 두고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걸 묶어서 대사증후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사실 여기까지만 강의하고 제가 강사를 받아도 돼요. 이 어려운 제목을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교수가 우리나라에 딱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쉽죠? 네. 네.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무엇이 문제냐? 이런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한 나무에서 당뇨병도 오고 뭐도 오고 고혈압도 오고 그다음에 비만도 오고 그다음에 통풍도 오고 혈액 응고 장애도 오고 소변에 담백도 나오고 또 심장병도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이유를 자세히 보니까 이 나무 뿌리 속에 이 나무가 뿌리 받고 있는 토양 속에 이런 성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성분들을 빨아먹은 나무가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 토양 속에 있는 성분이 뭐냐 보니까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다. 우선 운동 부족. 운동 안 하면 자꾸 디비져. 식사만 하면 디비져. 그리고 식사할 때 보면은 무절제.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절제. 그리고 충분히 풀 수 있는 것도 사람이 꽁해가지고 스트레스에서 헤어나지를 못해. 또 그리고 처음 출생했을 때 조그만 학문용어로 저체중으로 난 애들이 또 이런 경우가 많아. 저체중 얘기 좀 하고 넘어갈까요? 쉽게 이해가 안 되시죠? 6.25 때 제가 오랫동안 환갑이니까 6.25 이제 끝날 때쯤 났어요. 근데 우리 또래나 저보다 좀 밑에 이쪽이 굉장히 당뇨병 발생이 무지 많습니다. 높아요. 6.25 전후에 아주 못 먹던 시대에 태어난 애들이 성장해서 당뇨가 많이 생겨요.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 경우에도 보면 아주 엄청 고생을 했거나 기근이 왔거나 힘들었던 그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 당뇨가 많아. 고혈압도 많아.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엄마가 보니까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팔자가 평생 조금 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아기의 육신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췌장도 기능이 약하게 나와. 즉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것을 해결해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조금 먹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형태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기능이. 근데 태어나니까 어때요? 이 지천에 걸린 게 먹을 거야. 그걸 감당을 못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들이. 아직까지 정리 안 됐어요. 저체중아로 난 애들이 그럴 수가 있다. 그 외에도 약물도 속하겠어. 어쨌든 이러한 소위 우리가 흔히 성인병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점들, 인자들이 잔뜩 들어있는 토양 속에서 자란 나무가 이런 아주 안 좋은 열매를 맺더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대사증후군 나무라고 불러요. 우리들끼리는. 이해가 쉽죠. 나무를 이해하니까. 그래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또 복부비만 이런 것 등등은 각각이 따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 시간차를 두고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환경 요인 등등이 있지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몸속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은가 안 드리는 게 좋은가 봤는데 눈빛들이 예사스럽지가 않아요. 앞으로 건강 리더 하실 분은 눈빛이 예사스럽지 않아서 얘기하기로 했어요. 인슐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슐린 이거 사진 찍는다니까 잘 쓰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 나중에 좀 다듬어 주세요. 저항성. 인슐린이 뭐 하는 거냐. 자, 바른손 들어보세요. 바른손 이렇게. 바른손은 밥 먹는 손을 바른손이라고 그럽니다. 우측손 들어서 손 이렇게 모은 다음에 여기 손목을 명치에 대세요. 명치. 어떤 분은 명치에 대니까 어떤 아주머니는 가슴을 이렇게 만지고 계시네요. 이렇게. 되셔가지고 자, 이 부위가 우리 여기 배를 가르면 췌장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췌장. 아시죠? 췌장. 췌장이라는 게 들어요. 췌장. 옛날 일제시대 때 배우신 분들은 취장으로 읽을 거예요. 취장. 췌장입니다. 췌. 우리말로 하면 이자죠. 이자. 이게 들어있는 부위입니다. 이 췌장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음식물을 먹지 않습니까? 음식물을 먹으면 김치를 먹던 불고기를 먹던 뭘 먹든지 간에 소화 흡수돼서 피 속으로 들어갈 때는 포도당의 형태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김치도 포도당으로 변해 들어가요. 포도 씹으면 단맛 나죠. 그걸 포도당이라고 그래요. 포도에 들어있는 당분과 같은 성분으로 흡수가 돼서 들어가서
피 속을 떠돌다가 이용되는 거. 여러분들은 지금 막 쓰니까 손가락으로 다 가 있을 거예요, 아마. 손가락이나 머리 쪽으로. 그리 가서 필요로 하는 곳에서 에너지로 쓰이게 돼 있어요. 에너지로 쓰이는데 그냥 쓰이는 것이 공짜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제가 여기다 보면 교통카드가 들어있거든요. 교통카드 없이 지하철 탈 수 있나요? 없어요. 있긴 있어요. 아주머니들 보면 밑으로 기어 들어가면 위로 뛰어 들어가요. 정상적이고는 어떻게 이게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왔는데 지하철이 왔는데 이거 티켓이나 이런 거 없어요.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니까 앞에 그냥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아무리 먹더라도 티켓이 없으면 이용이 되지 않으니까 피 속에 쌓이게 돼요. 포도당이 자꾸 높아지죠. 그걸 뭐라 그래요? 고혈당. 당뇨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 교통 티켓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이에요. 그 인슐린이 우리 몸의 췌장에서 분비가 돼요. 아까 손으로 짚으셨던 부위에. 그러니까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저항성이란 말이 붙었으니까 무슨 말이냐. 인슐린이 일을 하려고 하니 일을 못하게 한단 말이죠. 쉽게 문을 열려고 그랬더니 문이 안 열려. 누가 막고 서 있어서. 똑같이 인슐린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 당분을 좀 이용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못하게 하니까 당뇨가 생기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지하철 탈려 했더니 못하게 막 들어가야 돼요. 앞에 그냥 사람이 인산이라도 모이겠죠? 그런 현상이 된단 말이죠. 똑같이 인슐린 저항성이란 말이 조금 설명을 자세히 들었는데 이해가 될 거로 믿고 이러한 문제, 즉 운동 부족, 식사 좀 시원치 않게 하고 스트레스 뭐 등등이 문제가 있는 토양에서 자란 나무 속에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수액이 흘러요. 수액이 흘러가지고 이런 열매를 맺는다. 안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온 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피검사도 해보고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나 봐서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배가 얼마 나왔나. 연구를 해보면 배가 많이 나온 사람일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승해요. 승하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복부 비만. 근데 비만 얘기도 할 게 많아요, 사실은. 많은데 뭐냐면 우리 육신에서 사지도 살찌는 사람이 있고 몸통도 찌는 사람이 있고 배살 찌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배가 복부가 비만해지는 거하고 사지에 살 붙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학자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지에 있는 지방세포하고 복부에 있는 지방세포는 다른 세포로 봐요. 똑같은 지방이지만 전혀 달라요. 사지의 지방세포는 인슐린 저항성하고 별로 관련이 없어. 근데 복부의 지방세포는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요. 이거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런지는 제가 나중에 저 천국 가서 확인 한번 해봐요. 전 분명히 갈 자신이 있으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복부가 나온 걸 보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가 없는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복부 비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애인이나 남편이 배가 나오면 끌어안으면서 자기 살쪘어 그러면 후진 거야. 자기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 이래야 돼. 최소한 유영준 교수한테 강의받고 나서 자기 배 나왔어. 이거는 그건 교육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인슐린 저항성이 승해. 이렇게 말해야지만 리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한 사람은 보는 순간에 우리는 저 인슐린 저항성이 있구나. 그건 뭐예요?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니까 이런 게 현재 있거나 올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왜 어려운 말을 붙였을까? 그리고 이영준 교수가 와서 이렇게 열을 내서 강의를 하고 있을까? 그냥 고혈압, 당뇨병 이렇게 부르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묶어서 생각할까?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의학의 환자 보는 데 있어서
아주 패러다임이 바뀐 엄청난 사건으로 봐요, 우리들은. 무엇이냐? 예전에는 만약에 당뇨병으로 저한테 오면 혈당 재고, 식사요법, 운동요법하고 약 주면 됐어요. 고혈압, 이런 혈압도 안 재고 그랬어요, 잘. 마찬가지, 고혈압 있다고 순환기 선생한테 가면 혈압만 재, 심장검사하고 집에 갔다. 이제는 그런 의사는 좀 표현이 거칠은지 모르겠어요. 후진 의사예요. 그런 의사한테 가시면 안 돼요, 이제는. 혈당이 높다고 찾아오면 우리는 얼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 다른 강사분이 오신 줄 알고 지금 쫄아가지고 지금 자, 당뇨병이 있어 저한테 왔다.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인슐린 저항성이 수액이 흐르고 뿌리가 박혀 있으니까 뭐 어떻게 다른 게 올 수가 있겠죠? 어떻게 줘야 돼, 의사가? 혈압도 재줘야 되고 허리둘레도 재줘야 되고 콜레스테롤도 검사해 줘야 되고 소변 검사에 요단백 나오나 봐줘야 되고 통풍이 있으니까 요상 검사해 줘야 돼.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 리더를 가르치면서 첫 시간에 대사증후군을 넣은 걸 저는 아주 우리 과장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슬그러운 분이다 이거예요. 처음에 한꺼번에 묶어 생각하게끔 바꾸는 거예요. 각자 따로따로 있던 질병을 한꺼번에 묶어보게끔 패러다임을 바꿔준 것이 대사증후군이란 말이에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혈당 높다고 찾아온 사람은 혈당만 재주는 의사는 안 돼요, 이제는요. 이제 그런 사람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고혈압도 검사해 보셔야 됩니다. 심장 검사도 해보고 검사를 쫙 나갑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시면 당뇨 환자 보시면 대사증후군 거기 적용하셔야 돼요. 혹시 뭐 있나를 확인하도록 하시게 권하셔야 돼요. 왜? 생길 확률이 많으니까 미리 예방하면 좋잖아요. 즉 각각의 질병을 하나하나를 따로 보던 놈을 한꺼번에 묶어서 미리미리 더 준비하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말이 바로 무엇이냐면 대사증후군이라는 말이에요. 이 대사증후군에는 저기 붙어있고 이런 것에는 쉽게 복부 비만하고 고혈압하고 이상지질혈증하고 이 정도만 돼, 당뇨 이 정도만 돼 있는데 원래는 제가 이거 외에도 그 부기에 놓으신다고 해 놓으신다면 통풍도 관계되고요. 요산 높은 거, 소변에 담백 나오는 것도 대사증후군에 들어가요. 그죠? 자, 어떻게 들을만 하십니까 지금까지? 네. 안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가위가 좀 시원찮다거나 기분 나쁘다 그러면은 손에 끼고 있는 반지나 시계를 뽑아 던지세요. 저한테 맞으라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 이형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상지질 이런 것들이 자꾸 진행되면 어떻게 되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대처 얘기했지만 이건 결국 어떻게 돼요? 심혈관 질환, 심장 혈관의 문제가 되겠죠. 육신의 혈관의 문제. 자, 그러면 이런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뭐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원인에는 토양 얘기도 했고 인슐린 저항성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이거를 이 그림 보는 게 좀 그렇다. 아주 짤막한 꽁트로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사증후군이란 무엇이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는 유전적 요인을 가진 그대가, 그녀가, 그이가 좀 기분 나쁘면 그 자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 환경 요인에 의해서, 환경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등등이죠. 식사 등등에 의해서 복부 비만도 오고, 이형 당뇨병도 오고, 이상지질혈증도 오고, 고혈압도 오고, 요산치도 올라가서 통풍도 되고, 소변에 담백도 나오고, 이런 게 생겨가지고 결국에 종국에 마지막에 드디어 마침내 결국에 심혈관 질환으로 심장 혈관 질환으로 애를 먹나니 이게 대사증후군의 전체예요. 자,
하나하나 이야기한 것을 쭉 소설식으로 꽁트 짧은 소설로 하니까 이해가 되죠? 그 주인공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 자식으로 하든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되실 거예요? 그겁니다. 자, 지금 얘기 중에 나온 말들, 유전종 유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의학이 더 발달되면 모르겠지만, 유전종 유해는 어머니 뱃속에 다치 들어가서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그 나머지 부분은 해결할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운동이라든가 식사 등등은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복부 비만도 마찬가지고, 뭐 당뇨병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사해서 치료받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저한테 부탁을 받기, 제가 부탁받기를 이상 지질혈증에 대한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더 보태고서는 마칠까 해요. 이상 지질혈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사증후군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상 지질혈증은 생기는 원인은 결국 대사증후군이 생기는 거와 똑같아요. 이상 지질혈증이든 당뇨병이든 고혈압이든 무엇인지 간에 생기는 원인은 전부 대사증후군과 공통이에요. 공통. 그러니까 이상 지질혈증 쪽을 잘 치료받고 예방하면 그 나머지 병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래요. 그 대사증후군이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막 주물러 놓으면 딴 놈들이 다 가라앉아. 아주 흥미롭지 않습니까? 흥미롭잖아요. 그거 간단하잖아요. 이 나무를 베어버리면 끝나요. 베어버리면. 그 전에 하나씩 띄어냈는데. 그래서 이상지질증을 잘 들으시면 둘째 시간, 셋째 시간, 넷째 시간도 수월하게 들으실 겁니다. 그 이상지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콜레스테롤이 높고 그 다음에 고밀도는 낮고 저밀도는 높고 중성지방은 높으면 우리는 이상지질혈증으로 부른다.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은 저밀도하고 고밀도하고 그런 것들 전부 더하면은 그걸 총 콜레스테롤이 되는 거예요. 총 콜레스테롤. 물론 그 계산 방식이 있고 그 계산 방식은 굳이 아실 필요도 없고 그것까지 알려주면 제가 먹고 살 일이 없습니다. 그건 저만 알고 있는 알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떤 총 콜레스테롤 개념. 흔히 말할 때 총자를 빼죠. 콜레스테롤의 의미는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을 전부 합친 거다. 이해하시고 고하고 저는 그걸 구분한 것이다. 그러면 고밀도, 저밀도라는 말은 무언가 얘기해 보자는 말이죠. 저는 우리 피는 우리 몸의 혈액은 물이죠. 대부분이 물. 근데 콜레스테롤은 기름기죠. 그럼 물에다가 기름기 넣으면 어떻게 돼요? 뜨죠. 그러면 피 속에다가 기름기 넣어주면 전부 머리 쪽으로 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속에는 머릿속에 떠가지고 발로 물로만 가요. 서 있으면, 누워 있으면 또 반대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피 속에서 콜레스테롤과 같은 중성 이런 기름기를 이동시킬 수 있는 뭔가 필요해요. 이동시키는 운반체가 필요해요. 운반하는 기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운반하는 기구가 뭐냐면은 지질단백이라는 게 있어요. 지질단백. 즉, 콜레스테롤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그릇의 이름이 지질단백이라 그래요. 이 지질단백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바로 고밀도 지질단백과 저밀도 지질단백. 아주 수강 태도가 훌륭하니까 강사가 힘이 나요. 자. 이렇게 잘 짜여진 상자하고 막 이게 잘 짜여진 상자하고 위에 깔고 앉으면 어느 게 잘 무너져요? 이게 잘 무너지겠죠? 네. 잘 무너지겠죠? 네. 그래요. 잘 짜여진 놈은 단단한데 이게 분해가 안 돼, 분해가. 쉽게 분해가 잘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엉성하게 된 놈은 분해가 잘 돼. 그래가지고 자꾸 여러 찌꺼기들이 많이 생겨. 그죠? 고밀도, 저밀도는 이런 개념이에요. 꽉 잘 짜여진 놈을 고밀도라고 보고 잘 안 짜여진 놈을 저밀도라고 보면 저밀도는 어느 정도 쓰다가 그릇이 강의 잘한다고 축가까지 보내주고 고맙습니다. 분해가 돼가지고 핏줄에가 들어붙기도 하고, 즉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고밀도 콜레스테롤보다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갈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고밀도는 이로운 쪽으로 가고 저밀도는 해로운 쪽으로 보는 것이에요. 이게 콜레스테롤 운반하는 기름 그릇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요. 중성지방은 말 그대로 콜레스테롤과는 별개 조금 많이 다릅니다, 구조가. 특히 기름기를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만 이 중성지방은 단순당이라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올라가요. 뭐든지 먹으면 올라가요. 그래서 성질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똑같은 것은 뭐냐면 고밀도든 저밀도든 간에 우리 몸속에 기름기라고 하는 것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좋은 기름이 있고 나쁜 기름이 있다면요.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하는 것은 대사증후군의 한 부분이고 그것의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 역시 뭐 식사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식사요법의 기본은 아실 겁니다. 식사요법의 기본은 식사를 잘했다. 너 참 식사 건강하게 했다. 건강한 식사를 했다. 이건 뭘 얘기하자면 세 가지를 잘해야 돼. 세 가지를 잘해야지만 건강한 식사를 했다 그래요. 우선 뭐냐? 식사의 양이에요. 양. 자, 많이 먹는 걸 뭐라 그래요? 과식이라 그러죠.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첫 번째 양이에요. 양을 어떻게 먹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분배해서 먹었느냐. 한 가지 음식만 대고 먹는 걸 뭐라 그래요? 편식. 좋아요, 나빠요? 나쁘단 말이죠. 영양소를 골고루 먹었느냐. 세 번째는 뭐냐면 아침 굶고 점심 먹고 저녁 굶고 아침 먹고 좋아요, 나빠요? 아니죠. 꼬박꼬박 식사, 정규성. 식사를 정기적으로 했느냐. 양의 문제, 골고루 배분의 문제, 정기성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잘 돼야만 너 건강하게 식사했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양을 갖다가 많이도 안 먹고 굶지도 않고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우리가 우리말로 뭐라 부르죠? 알맞게라 부를 수 있죠? 알맞게. 또 이제 골고루가 되겠죠? 골고루. 시간 맞춰 먹는 게 뭐예요? 제때. 바로 이거예요. 알맞게 골고루 제때. 알맞게 골고루 제때. 알맞게 골고루 제때. 알맞게 골고루 제때에 먹는 것이 식사의 알파이며 오메가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거 외에 딴소리 하는 사람은 무식한 놈이든 그렇게 말해가지고 이득을 보려던 사람이죠. 어느 교과서, 어느 학자, 제대로 된 학자들은 이거 없습니다. 꼭 물어봐요. 뭐 먹으면 좋으냐고. 미국 사람은 빵 먹어야 돼. 한국 사람은 밥 먹어요.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요. 잘 사는 놈은 비싼 음식 먹고 못 사는 놈은 싼 음식 먹는 거예요. 내 주머니 사정에 따라 먹는 거예요. 먹되 어떻게 먹어요? 알맞게 골고루. 이거 왜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대사증후군, 모든 성인병의 기본입니다. 단 이상지질혈증에서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은 음식을 좀 피하도록 권하는 게 하나 더 붙을 뿐이에요. 그렇죠? 알맞게 골고루 제때에다가 또 그 개념에 속하지만 굳이 한마디 더 보탠다면 기름기 많은 음식을 좀 줄여 먹어라. 그런 말.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 많은 음식 이런 거는 보건소에 자료가 있을 거예요. 들어가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얘기하기에는 힘들어요. 지금 한참 얘기하고 음식 얘기를 하면 제가 배가 고파서 못 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알맞게 골고루 제때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음식을 먹으면 맛이 있어야죠. 맛.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식사를 잘했다는 것은 세 가지다. 음식이 맛있다는 건 뭐예요? 음식이 맛있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 음식의 맛을 좀 얘기했어요. 왜냐면 건강하게 먹으라 그랬는데 맛이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대부분 건강식이 맛이 없을 것 같아. 없어요. 이게. 그래서 거기까지만 얘기하면은 그냥 의사고 거기 플러스해서 만 얘기까지 하는 교수는 우리나라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왜? 의사생활 35년 해보니까 제가 처방된 대로 먹는 사람이 없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맛에는 세 가지 맛이 있어요. 하나는 소금은 짜고 설탕은 달아. 소금 보고 달다 그런 놈을 뭐라 그래? 미친놈이라 그래. 소금은 짜고 설탕은 달아요. 이게 무슨 맛이에요? 감각적 맛이에요. 감각적 맛. 두 번째, 아무리 후진 음식도 우리 건강증진 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 가운 입고 나와서 이거 몸에 좋습니다 그러면 벼랑간 맛있어 보여. 그 후진 보리밥도 맛있다 그래요 요새는요. 저희 어릴 때는 안 먹으려고 했거든요. 그 맛없는 야채라든가 채소도 건강에 좋다면 맛있어 보여. 이게 뭐냐면은 의학적 맛이 있어요. 모든 음식에는. 소금은 감각적으로는 짜고도 필요하지만 고혈압 환자한테는 소금이 의학적 맛이 없는 거죠. 안 되겠죠? 의학적으로는 소금은 맛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고혈압 환자한테는. 이상지질혈증 환자한테는 콜레스테롤 과하게 먹는 게 고소는 해. 아주 기름기 고소는 해. 많이 먹는 것은 의학적 맛이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아주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가 찾아주는 진수성찬은 아주 참 화려한데 맛이 없어. 그런데 수업 빼먹고 저 뒷동산 안에 가서 먹는 찬 도시락은 맛있어. 그죠? 이상하죠? 우리 뭐라 그래요? 야, 어떻게 갔을 때, 아예 밥맛 없어 그래요. 뭐냐, 아주 그놈하고는 밥 먹기 싫단 말이에요. 밥맛 없다니 그러하니? 그 사람하고는 밥 먹기가 싫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꼴 보기 싫은 사람을 뭐라 그래? 밥맛 없는 놈이라 그래. 그런 맛을 무슨 맛이라 그러냐? 사회적 맛이라 그래. 영어로 한번 하면 소셜 테이스트. 그래요. 저는 사회적 맛을 굉장히 강요합니다. 중요적입니다. 뭐냐? 이상지질혈증이면은 기름기 좀 이렇게 해서 먹는데, 야, 너 기름기 좀 빼고 독상을 따로 주면 이상하게 저상이 맛있어 보여. 나는 잘해줘도. 밥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같이 먹는 게 좋아요. 만약 이상지질혈증 할 때 혼자서 벽 보고 혼자 먹는 거는 그건 성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기름기를 제한하는 음식을 먹더라도 식구들하고 같이 둘러 먹는 것. 즉 오순도순 앉아서 먹는 게 중요하다. 만약에 식구 중에 만약에 바깥 양반이 이상지질증 왔다고 해서 배짝 기름 빼가지고 따로 밥 주면 안 먹을 거예요. 같은 상에 놓으면은 꾸적꾸적 먹어도. 왜?
음식은 그렇지만 대화라고 하는 맛이 날 죽여주거든. 대화가 내 입맛 돋궈준단 말이에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맞게 골고루 제때만 얘기하면은 제 얘기를 중간까지밖에 안 들은 사람이 하나 더 들어가요. 오순도순. 얘는 국어 표준말이 바뀌어가지고 오손도순도 맞습니다. 옛날에는 오순도순만 맞았는데 근데 오손도순도 돼요. 그래서 알맞게 골고루 제때 오손도순. 건강 얘기하면서 국어 맞춤법까지 얘기할 수 있는 교수가 우리나라에 어디 있어요? 딱 한 사람 있잖아요. 자, 이상지질혈증은 사람마다 예를 들어서 저밀도가 높은 사람도 있고 여러 다양합니다. 저건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전부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한 가지만 딱 보태 말씀드린다면 저밀도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은 내리는 쪽이니까 먹는 거로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밀도는 먹어서 올릴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운동에 보태져야 돼요. 운동에. 그것도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면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다 얘기할 시간도 안 되고 우리 사회자 선생님 나오신 거 보니까 이만하면 강사로 주겠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보태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나 운동이나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스 등등 이것을 뭐 알맞게 여러 가지 하겠지만 이런 것으로도 되지 않거나 우리가 보통 피 검사에서 지방질 검사는 3개월 정도에 보통 하거든요. 3개월에서 6개월, 심하자 6개월이고 조금 수치가 높을 때는 3개월마다 하죠. 3개월, 왜냐하면 식사를 갖다 했던 운동을 했던 약물을 먹어서 변화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3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한 달, 두 달은 해봤자 의미가 없어. 충분히 효과가 안 나온 거예요. 3개월에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좋은 약물들이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문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것으로 약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더 되거나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운동 얘기도 훨씬 더 재밌게 들을 수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왜냐면 다 해드리면 또 부르지 않을 것 같아서. 자, 그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의사생활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후배 의사들한테 병원에 가보면 환자보다 더 환자 같은 사람이 의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날 술 포마셨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나보다도 환자 같은 애가 까오니까 앉아있어. 건강 리더가 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본인들도 건강하시고 또 혹시 나중에 뵙더라도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되기를 갖다가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